안녕하세요. 라이딩 읽어주는 남자 라잉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국토정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국종 코스 중 단연 가장 인기가 많고 아름답지만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 선뜻 가기가 쉽지 않은 제주 환상 자전거 길입니다. 제주 종주를 계획하면서 두 가지 제약사항이 있었는데요. 먼저 자전거를 어떻게 비행기에 싣고 가겠냐였습니다. 요새 많이 이용하는 라운델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왕복 48,000원 비용으로 미리 예약해두면 출발 공항에서 박스를 대여받아 포장해서 비행기에 싣고 도착 공항에서 포장한 자전거를 풀고 박스는 다시 반납하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전거를 포장하는 방법 영상을 제공하고 공항 라운델 카운터에서 공구도 빌릴 수 있어 포장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보조 배터리 비행기 화재 사고로 수화물 내에 배터리가 있으면 안 되는데요. 제 자전거는 전동 DI 구동계라 배터리가 들어가고 아시오마 파워미터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서 최악의 경우 DI2 배터리와 아시오마 페달형 파워미터를 분리할 각오를 하고 또한 어떻게 될지 몰라 해당 배터리 용량이 나와있는 사양서까지 출력해서 챙겨왔는데요. 다행히 제주항공의 경우 항공사 위탁 소화문에 맡기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따로 서류 확인이나 실물 확인도 하지 않았고요. 다만 특수 소화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편도 2만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되긴 했습니다. 두 번째 제약사항은 짐을 어떻게 자전거에 싣고 2박 3일 제주도 내에서 이동하나인데요. 라잉남은 국종 경험도 있고 해서 안장에 달 수 있는 꽤 큰 가방이 있긴 했지만 동행하는 동생은 가지고 있지 않아 아예 짐을 배달시키기로 했습니다.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면 자전거에 주렁주렁 짐을 달고 다닐 필요 없이 1일차에는 제주공항에서 숙소까지 2일차에는 1일차 숙소에서 2일차 숙소까지 3일차에는 2일차 숙소에서 제주공항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짐이 많을 경우 추천할 만한 서비스입니다. 다만 이번 투어의 경우 2일차의 폭우를 맞아 자전거 옷이 흠뻑 모두 젖은 상태였고 숙소에는 일찍 도착했는데 오히려 짐은 저녁에 도착하는 상황이라 몇 시간 동안 옷을 갈아입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전거 조립도 끝내고 옷도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출발합니다. 제주 환상 자전거 길 코스를 보겠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바다가 잘 보이도록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다시 제주공항으로 돌아오는 총 234km의 코스입니다. 총 10개의 인증센터가 있고 난이도도 동해안 종주처럼 큰 산이 없이 약간의 낙타등 정도만 있는 평이한 코스입니다. 다른 국토정지 코스처럼 출발점과 도착점이 다르지 않아 어디서 출발하든 다시 돌아오는 원점 회귀 코스입니다. 자전거를 알게 된 동생 둘과 함께 이번 제주도 투어는 2박 3일로 계획했습니다. 1일차는 제주공항에서 중문까지 2일차는 중문에서 제주 시내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 오전에는 천백고지를 올라갔다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환상 종주길만 보면 1박 2일에 다 도는 셈이죠. 첫날은 11시 30분이 다 되어야 출발할 수 있어서 짧게 잡았습니다. 제주공항에서 다락쉼터 인증센터, 해가름마을공원 인증센터, 송악산 인증센터를 거쳐 정문까지 거리 91km, 획득고도 540m의 1일차 코스입니다. 투어인 만큼 천천히 달리려고 합니다. 중문은 다 가서 약간의 오르막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평지이거나 낙타등입니다. 12시가 다 되어 출발합니다. 첫날 날씨가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공항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헷갈립니다. 여러 번의 검색 끝에 제주공항을 나옵니다. 오른쪽 철조망 안쪽으로 제주공항 활주로이고 그 옆을 지납니다. 같이 간 일행도 자전거를 많이 타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라잉남이 심장 컨디션이 안 좋아 심박을 140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는 샤방한 라이딩을 하려고 합니다. 활주로가 길긴 합니다. 얼굴 찾으러 갈까요?
아직 초반이고 차량 통행 상태를 몰라 자도로 가봅니다. 그리고 코스는 같이 한 K가 짰는데 최대한 경치를 즐기기 위해 해안도로 위주로 라이딩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공도 타야겠는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 차도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렇게 센 바람은 아닌데 아직. 오늘은 세진 않네요. 내일 형 근데 엄청 많이 불고 엄청 세게 불고. 내일 과연 날씨가 어떻게 우리를 맞아줄지 다음 영상을 기대하면 되겠습니다. 공항을 벗어나자 먼저 도착한 곳은 이호테우 해수욕장입니다. 날씨도 좋고 하늘도 좋고 해안가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 좋습니다. 이호테우라는 명칭은 이호라는 마을과 제주도 전통배인 태우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배고프다. 해안길을 나오니 4차선 국도길입니다. 너무 더운데. 해안길을 들어가지 않고 국도로 제주도를 한 바퀴 돌기도 하던데 그건 하루에 제주도 한 바퀴 돌기 같은 높은 페이스일 때고 우리는 가능한 해안가를 들어가며 경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큰 길로만 냅다 달렸으면 지금 같은 이런 이쁜 바다와 하늘과 경계석은 못 볼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길이 이어지진 않아 큰 길로 다시 나왔다 들어갔다 해야 합니다. 인도교명 자전거 길로 가려니 너무 불편하고 다시 공도로 갑니다. 제주 환성자전거길 종주 1일차 특히 초반 제주시 근처는 차가 많아서 파란 선이 함께 그려진 도로를 가더라도 조심해서 안전하게 가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 전용 구간은 중간중간 차들도 많고 장애물도 많아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자전거 겸용 인도로 가기엔 너무 느리고 사람들과도 겹치고요. 자전거도를 저렇게 해놓으면 로드 자전거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속도는 느리고 덜컹덜컹 사람들도 피해야 하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긴 한데 적어도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자전거 종주길은 자전거 전용 도로로 잘 정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안 달려 1일차 점심을 먹습니다. 미리 검색하고 온 고등어구이 정식인데 괜찮았습니다. 식사하고선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요. 다시 출발합니다. 한참을 왕복 4차선 국도로 달리다 우회전해 해변가로 다시 나갑니다. 애월 해안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바다가 있고 그 옆으로 제주를 상징하는 현무암, 그리고 그 옆에는 무지개색 봉들, 왼쪽으로는 어렴풋이 보이는 조그만 오름들을 배경으로 구불구불한 제주 해안길을 와인딩하고 있습니다. 아 좋다. 잘다. 보통 해안가는 낙타등이 많은데 제주도도 이외에는 아닙니다만 경사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언덕밖에 없어 달리기 너무나 쾌적합니다. 이런 굽이치는 길이 있으면 돌 때마다 다음엔 어떤 멋진 풍경이 펼쳐질까 기대하며 달리게 되는 제주도 자전거 길입니다. 여기는 아까 얘기와 다르게 10%를 넘는 깔딱 오르막도 나오는군요. 순간 높은 경사에 파워가 250 가까이 오르기도 하지만 심박은 130 이하로 컨트롤하며
페이스 조절을 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자전거로 투어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걷는 것도 좋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차로 달리고 목적지만 쭉 가다 보면 가깝고 빠른 4차선 큰 길만 알려줄 테니까요. 자전거는 이렇게 해안가 구석구석 들어가서 달리니 제주도를 제대로 맞이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차는 창문 빼고는 사방이 막혀있는 구조라 자전거처럼 온몸의 진동을 시야와 같이 느끼는 제주도의 참맛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해. 가해. 어우, 좁다. 가해. 이야기하는 사이 오늘 첫 번째 인증센터인 다락쉼터 인증센터에 도착합니다. 찾아보니 옛날부터 이곳을 다락빌레라고 불렀는데 다락빌레는 부엌에 물건을 넣는 다락처럼 안반이 깔려있다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락빌레에 조성된 쉼터라 다락쉼터고요. 다락쉼터 인증센터는 제주도 북쪽 에월룹 해안가에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지 21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제주도 종주하는 동안 주로 제가 선두를 많이 서고 있는데요. 제가 잘 타서라기보다는 심박을 132로 맞춰서 똑같은 페이스로 가기 위함입니다. 제 몸 상태에 맞춰서 동생들이 맞춰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차선 도로로 나오니 차들도 많고 계속 신호도 걸리는데요. 그렇다고 옆에 가시는 분들처럼 자전거 길로 타이어 얇은 로드로 가려니 승차감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펑크 우려도 그렇고 해서 차도로 가게 됩니다. 혹시 차도 두고 공도로 가는 걸 보는 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신호 위반하고 달리진 않습니다. 자, 다시 우회전해서 해안도로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마다 기대됩니다. 또 어떤 이쁜 길이 나올까 하고요. 바람이 왼쪽에서 불었다, 오른쪽에서 불었다가. 제주 해안가 바람이 쉽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역풍인지 측풍인지 모르겠으나 순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애월과 한림 사이 어느 해안가에 풍력 발전기가 멋있게 서 있길래 사진을 찍고 갑니다. 한림항 근처 조금은 번화한 동네를 지나갑니다. 동생 엘이 선두를 섭니다. 서자마자 간격이 멀어지는데요. 아직 파워미터가 없는 엘이 냅다 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속도를 유지하며 달리면 페이스가 들쭉날쭉일 수 있으므로 같은 파워로 달려야 똑같은 페이스로 갈 수 있거든요. 괜찮네. 어딘가 낯익은 동네에 있고 싶었는데 협재해수욕장이었네요. 작년에 가족들과 와서 3박 4일 동안 협재해수욕장 근처 펜션에서 묵었습니다. 에메랄드빛 해수욕장에 하루 종일 둥둥 떠다니니 엄청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 근처 펜션에서 묵었습니다. 아쉽지만 해수욕장으로 들어가진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K가 힘든지 약오르막에서 수신호 하나요? 왼쪽 무릎 아프다. 그래? 좀 천천히 가야겠다. 제가 다시 선두를 서면 낮은 파워 페이스로 다시 끕니다. 협재와 금릉해수욕장을 지나 오늘의 두 번째 인증센터인 해거름 마을공원에 도착합니다.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지 약 3시간 만인 오후 2시 58분입니다.
누적거리는 41km를 탔습니다. 해걸음이란 말이 이쁘지만 생소해서 제주방언인가 싶어 찾아봤더니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일 또는 그런 때라고 합니다. 석양이죠. 제주방언은 아니고 순 우리말인데 석양보다 이쁜 말입니다. 해걸음. 제주의 서쪽인 만큼 해가 지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어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바람 정말. 센 바람에 말을 잇지 못하는데요. 확실히 제주도가 바람이 많습니다. 거의 평지인 곳을 파워가 낮긴 하지만 시속 19km로 밖에 못 가고 있습니다. 우회전에 다시 해안가로 들어갑니다. 풍차가 많은 여기는 신창 풍차 해안입니다. 바람이 많은 제주도인 만큼 열렬하고 있는 바람개비들입니다. 오, 감탄사가 자동으로 나오는 제주 해안가 풍경입니다. 이 맛에 제주도 왔습니다. 커브를 돌 때마다 어떤 멋진 풍경이 펼쳐질지 기대하며 페달을 밟습니다. 바람개비를 바로 앞에서 보니 엄청납니다. 잠깐 쉬었다 가자. 바다가운데 떠있는 섬의 모습에 명대가 멈춰서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무슨 섬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차귀도네요. 좀 더 알아보니 차귀도는 제주도에 딸려있는 무인도 중에 가장 큰 섬이라고 합니다. 섬의 이름에 얽힌 전설이 전한다고 합니다. 옛날 중국 송나라 푸저우 사람 호종단이 이 섬에서 중국에 대항할 큰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여 섬의 지맥과 수맥을 모조리 끊은 뒤 고산 앞바다를 돌아가는 길에 날쌘 매를 만났는데 그 매가 돛대 위에 앉자 배란간 돌풍이 일어 매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 매가 바로 한라산의 수호신이고 지맥을 끄는 호종단이 돌아가는 것을 막았다 하여 차귀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막을 차에 돌아갈 귀에서 차귀도인 것 같습니다. 라잉남은 갑작스레 이런 우연한 것에 꽂혀 주절주절 이야기해봤습니다. 확실히 에디 선두를 서면 페이스가 빨라집니다. 제일 뒤에서도 200W 가까이 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심박도 145로 심박 관리하고 있는 라잉남에게 높은 편인데요. 엘이 더 달리고 싶은 모양입니다. 걱정이지만 나중에 오픈 구간을 하나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촌길에서 좌회전하니 멋진 섬이 또 보입니다. 아까 봤던 차귀도입니다. 아까와는 또 다른 방향에서 보니 완전 다른 섬 같습니다. 깔따가피로 오르고요. 경치가 너무나 좋습니다. 파란 하늘과 넓은 들판 그리고 바다. 전 경치에 놀랐는지 알았는데 낚시에도 진심인 엘은 다른 감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전 경치에 놀랐는지 알았는데 집에도 관심이 있는 케이는 또 다른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세서 모두들 드롭바를 잡고 바람에 저항하며 달립니다. 하지만 전 금방 풀었습니다. 오래 드롭바 잡고 라이딩할 수 있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왠지 코어나 허리가 더 튼튼한 사람들 아닐까 싶습니다. 엉덩이가 왜 이리 아프지? 응? 엉덩이가 아파. 안장이. 아이, 가까운 편의점에 한번 갔다. 가까운 오히려 페이스를 높여서 빨리 달리면 엉덩이가 안 아픈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천천히 오래 타면 엉덩이가 아프더군요.
이거 얼마 만에 팝콜이고 와 진짜 너무. 진짜 야 이거 오랜만에 아이가. 졸라 오랜만이지. 오랜만에 잘 타네 근데. 내 지금 얼마에 타고 화면인데. 내일 퍼지면 안 돼. 내일 커질 것 같아. 꽤 오랫동안 안 탄 K가 걱정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팝콜과 빵으로 보급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시각은 16시 30분, 나란히 간 지 5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 이름이 최남단 해안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해안도로인가 봅니다. 지도에서 봐도 아래쪽으로 톡 튀어나와 있는 구간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송악산이 보일 것 같습니다. 천천히 따라갑니다. 천천히. 아까 칭찬했는데 이제 좀 지쳤나 봅니다. L은 아무래도 투어이지만 운동 좀 하고 싶은가 봅니다. 저만치 앞서가서 보이지 않습니다. 언덕에서 기다리고 있던 L인데 너무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출발하는 모습을 뒤에서 사진으로 남겨줍니다. 저 앞에 봉구시 솟은 송악산이 보입니다. 이 경치를 보며 다운힐하는 제 자신이 현실이 맞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오후 5시가 다 되어 오늘의 세 번째 인증센터 송악산 인증센터에 도착합니다. 지나친다. 여기 풍경은 너무나 멋집니다. 오늘 가장 멋진 뷰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커브를 돌 때마다 위치가 바뀌는 송악산이 아름답습니다. 가봐야지. 알죠? 송악산을 둘러서 오르지 않고 갈 수 있는데 더 가까이 송악산을 보기 위해 조금 오르기로 합니다. 잠깐의 깔따구피를 오르고 있습니다. 송악산 기슭을 향해 천천히 올라갑니다. 여기 주차장이 포인트인데 단사도 남겨보고요. 왼쪽으로는 송악산, 오른쪽으로는 바닷가를 두고 좁은 자전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아름답게 생긴 산 뷰가 현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후 5시 20분 해가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문 숙소로 가야겠습니다. 고도표에서 보듯 송악산 이후 중문까지는 언덕을 하나 넘어야 하는데요. 여기 마지막 어필은 좀 힘듭니다. 80km 이상 탄 상태이니 지치기도 했고요. 페이스 때문에 차도가 아닌 인도 겸용 차도로 오르막을 오릅니다. 이제 오르막을 다 왔고 내려가입니다. 다 왔나 싶어 신나게 내려갑니다.
저건가? 저녁 6시가 다 되어 예약했던 숙소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정주 1일차 총 91km를 4시간 17분 동안 달렸습니다. 평파도 110와트로 존2 샤방하게 왔습니다. 저녁은 근처 흑돼지를 먹었는데요. 맛있었습니다. 내일 2일차는 여기 중문에서 출발해 제주공항 근처 숙소까지 가야 합니다. 갈 길이 멀고 결정적으로 오후에 비 예보가 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 일찍 자고 일찍 출발하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라이딩을 고주는 남자 라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